안녕하세요. 따오민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죠. 바로 미국의 SAG 어워드에서 기생충이 최고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최고상을 수상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SAG 어워드에서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영화가 최고상을 받은 것 자체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서 이를 크게 다루면서 우리나라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일을 봉준호 감독이 해냈다 라면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기생충의 출연진도 감독도 아닌데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통역사 샤론 최성재님인데요. 최성재 통역사님은 기생충팀이 어워드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히 통역 실력 때문이겠죠. 하지만 몇몇 댓글들을 보면 내가 영어를 별로 공부하지 않아서 도저히 뭐가 뛰어난 건지 모르겠다. 뛰어난 걸 찾아내는 니들이 더 뛰어나 보인다 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 통역사분이 어떤 부분이 뛰어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역의 속도. 통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이 있는데요. 화자와 통역사가 동시에 말을 하는 동시통역과는 다르게 순차통역은 화자가 말을 끝낸 뒤에 통역사가 통역을 시작합니다. 의미 전달이 중요한 인터뷰에서는 보통 순차통역이 쓰이고 기생충의 화제가 된 모든 인터뷰도 순차통역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순차통역은 동시통역보다 의미 전달은 뛰어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말이 완료된 후 통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인터뷰의 진행이 매끄러워지는데요. 최성재 통역사의 경우 이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들이 보면은 그 부잣집 사람들도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뭐 예를 들어 탐욕스러운 부자들로 묘사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악당은 없어요, 영화에. 그러니까 진짜 악당은 없는데 악당은 없는데 끝에 가면 되게 무서운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사실 되게 슬픈 부분인데 누가 착하고 누가 악당인지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또 그 뒤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I think in large part it's due to the characters. 그 심지어 그 부자 그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라인을 넘지 말라고, 크로스 라인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라인 뭐 스스로가 설정하는 게 있는 거죠. 네. So in the film you see Mr. Park constantly talking about not crossing.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영화 약간 무서운 영화인데 이렇게 봐주셔서 사실 그 너무 저도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영화 보시는 분들이 진정한 시네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I'm very moved that all you guys came on this Sunday morning to watch this quite scary film. 두 번째, 자연스러운 발음과 현지에 어울리는 표현. 우선 최성재 통역사님의 발음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 발음이 깔끔하다. 딕션이 굉장히 좋다고도 하는데 전달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인이 말을 하더라도 아나운서가 말을 하는 것과 일반인이 말을 하는 것에 전달력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통역을 할 때에도 이 딕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성재 통역사는 청자가 들었을 때 알아듣기 쉽게 발음한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이에 대해 칭찬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죠. 또 다른 면을 보자면 통역을 현지에 어울리게 잘한다는 점입니다.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고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적합한 분위기의 어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성재 통역사는 이러한 어휘 선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진심이고요. 네. I really mean it. People who have actually lived in these semi-basement homes themselves, so I think they could feel more heavy-hearted after watching this film. 이러한 점은 출연진 또는 봉준호 감독이 농담을 시전할 때도 잘 드러나는데요. 한국식으로 한 농담을 영어로 옮기면 웃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성재 통역사는 알맞은 언어와 분위기 조성으로 농담을 잘 전달해서 관객들이 웃게 만들었죠. 네. But the water looks dirty. But for the sake of the actors, we actually added like a facial mud mask into the water to give it that color. It is very. So it's not as if I write my script thinking about how I can surprise the audience or break their expectations. I think it just happens because I have a weird personality. 세 번째, 기억력입니다. 순차 통역의 경우에는 통역을 할 내용의 길이가 길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통역사들은 그 내용을 기억하는 데 특수한 메모 체계를 갖추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최성재 통역사의 경우에는 발화 완료 후 통역까지의 준비 시간이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저 같으면 그 길이의 한국어를 기억했다가 말하라고 해도 못할 길이를 척척 기억해서 통역해내곤 하죠.
또한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듬기 위해 하며 머뭇거리는 부분도 굉장히 적어서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뭐 한국은 엄청 많이 발전했죠. 지난 뭐 6.25 전쟁 이후에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지금은 되게 뭐 그야말로 부자나라가 된 셈인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상대적인 격차는 큰 거죠. 근데 그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칸느 이후에 뭐 시드니나 독일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에서 상영했을 때 항상 비슷한 얘기들이 비슷한 리액션이 나왔던 것 같고요. In the past decade since the Korean War, Korea has achieved incredibl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Now it's basically a wealthy country, but within that, the relative inequality and gap has widened ever mor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applies to not just Korea, but any country across the world. And so, we screened this film at Cannes, in Sydney, Germany, various places, but people seem to respond very similarly. 그냥 이렇게 눈앞에 정치적인 무슨 깃발을 들고 막 휘두르는 그런 영화들은 싫어하는데 대신 영화적인 아름다움이나 흥분을 이제 2시간 동안 즐기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뭔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쪽으로 점점 머릿속이 뱅뱅뱅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그날 밤에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So I don't really like films that wave that political flag right in front of your face. I would rather the audience enjoy the beauty of the film and the excitement that comes from the genre elements, and go home after the film, lie in bed to go to sleep, and you end up constantly thinking about the film and thinking about the human condition that this film presents. And the films that I want to create are the ones that just stays with you, stops you from going to bed because you're so wrapped up in thinking about the remnants of the film. 네 번째, 비전공자라는 점입니다. 몇몇 댓글에서는 한국인들이 국뽕에 취해서 오바한다며 통역사를 너무 추켜 세운다고 말하지만 사실 통역사를 먼저 추켜 세운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봉준호 감독 인터뷰의 원본 영상을 보면 댓글의 70에서 80%는 통역사 칭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인터뷰 영상이 국내에도 전파되면서 최성재 통역사가 한층 더 유명해진 것은 역시 사실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통역 비전공자라는 점입니다. 최성재 통역사는 통역을 전공한 전문 통역사가 아니고 미국에서 영화 관련 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통역이란 것은 단순히 영어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번역대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후 통역사가 되는데요.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고도 훌륭한 통역을 해냈다는 점, 또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왔다는 소문 등으로 최성재 통역사는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크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반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인 점 역시 한몫했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최성재 통역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SAG 어워드에서 영화 기생충은 우리나라 영화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장 주목받아야 할 분들은 이런 좋은 영화를 제작해주신 감독님과 출연진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영화의 내용이 현재에도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되는 데에는 훌륭한 통역을 해주신 통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통역사를 너무 치켜 세운다느니 하는 안 좋은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다른 관계자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여준 일원으로 감사를 표시했으면 합니다. 이상 따오민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